지금 이 순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유가가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고 오늘 기준으로 벌써 26일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전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디서 돈이 움직이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쟁 중에 무슨 투자력이야? 끝나고 나서 생각하면 되지. 근데 그게 정확히 틀린 판단이더라고요. 시장은 전쟁이 끝난 날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다라는 신호가 나오는 순간 움직여요. 종전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유가가 단 하루 만에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이미 종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결론부터 드릴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가? 둘째, 방산주에서 어디가 진짜 수혜인가? 셋째, 한국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가?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투자 관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15개 항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란 국회의장이 즉각 부인했어요. 에너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허위 발표라고요. 양측의 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미사일 공격, 테헤란 보복 공습, 레바논 남부 포격까지요. 그럼 이게 언제 끝날까요? 시장은 2026년 5월 말에서 6월 사이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11월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마감 시한이에요. 갤런당 6달러에 달하는 미국 휘발유 가격이 정치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 됐고 S 그리고 P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트럼프는 이란에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 승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변수가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능력의 영구적 제거를 원하고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종전이 언제냐가 아니라 종전이 오면 어디에 돈이 움직이는가에 집중합니다. 자, 이제 핵심 섹터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섹터, 에너지 지금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종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금융센터 분석에 따르면 단기 종전 시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복귀. 이래서 이 개월대 완화 시에는 80에서 90달러 선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란이 제재에서 풀리면 하루 최대 380만 배럴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요. 지금 이란은 제재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도꼭지 하나가 꽉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게 열리는 순간 전 세계 원유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이 생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9.3%가 중동산이거든요. 중동에서 오는 유조선이 하루에 평균 200만 배럴을 실어 나르는데 지금 그게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유가가 내리면은 에너지 관련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가 하락은 에너지주 매도라는 공식은 틀렸어요. 이번 전쟁이 시장에 남긴 교훈이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시장이 구조적으로 타이트해졌다. 2027년 브렌트유 평균 80달러 수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구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유가가 내려도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섹터에서 뭘 봐야 할까요?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수혜를 보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번 전쟁은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어요. 중동 하나의 에너지를 70% 가까이 의존하는 나라가 전쟁 하나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걸 직접 보여줬잖아요.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도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투자 명분이 생긴 거예요. 유가가 내려가면은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이 경제성 논리를 이기는 시기가 왔거든요. 두 번째 섹터, 방산 전쟁이 나면은 방산주가 오른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실제로 록히드 마틴이 6.7%, 노스럽 그루먼이 5.5% 올랐고 하나오션은 8%, 한국조선해양은 6.29% 급등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종전이 되면은 방산주는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무기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방산 애널리스트 바이런 켈러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탄약 같은 소모성 무기 수요는 종전 후 급감할 수 있다. 하지만 첨단 방어 시스템, AI 기반 미사일 방어, 함정 분야는 다르다. 왜 다를까요? 이번 전쟁이 중동 국가들한테 남긴 충격이 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막을 수단이 없다는 공포감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같은 걸프 국가들이 이번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방어 시스템을 더 갖춰야 한다는 거죠. 마치 내 집 옆에서 강도 사건이 났을 때 나는 피해를 안 입었어도 당장 보안 카메라랑 잠금 장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종전 이후에도 방어 시스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중동 전체의 방어 역량 재건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국 방산의 경우 한화오션이나 한국조선해양처럼 함정과 해군력 관련 기업들은 중동 국가들의 해군력 강화 수요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쟁 기간 중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종전 발표 당일에 뉴스에 팔아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는 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건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방산주를 지금 접근한다면 전쟁 중 덜 오른 종목 또는 종전 후 수요가 새로 생기는 분야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이런 지정학적 이슈와 시장 분석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 재건 인프라 건설 이 부분이 가장 저평가된 기회라고 생각해요. 역사적 사례를 하나 보면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재건에 쓴 비용이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입니다. 한국 GDP의 약 2배 수준이에요. 무기를 납품한 기업들이 재건 사업도 수주하는 구조가 반복됐어요. 파괴하고 재건하고 또 파괴하고 또 재건하는 이 사이클에서 건설 인프라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거예요.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어떨까요?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등 전쟁 피해 지역의 인프라 재건 수요가 종전 이후 폭발적으로 생깁니다. 항구, 도로, 발전소, 통신망이 다 필요하거든요. 과거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상당한 수주를 따냈어요.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중동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 건설주들은 국내 부동산 침체로 많이 눌려있는 상태예요. 종전 이후 중동 재건 수주 뉴스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눌려있는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지금 한국 건설주는 비가 올 때 우산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우산 같은 상태예요. 비가 그치면은 아무도 안 사겠지만 중동이라는 새로운 장마철이 시작되면 그 우산이 전부 팔려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섹터, 반도체 기술주. 이건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 간접 수혜예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을 때 신흥국 자산에서 빠져나와요. 한국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됐던 게 그 이유 중 하나예요. 종전이 되면은 리스크 오프에서 리스크 온으로 전환됩니다. 안전자산으로 피신했던 자금이 다시 성장주, 신흥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술주들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눌려있는 측면이 있어요. 요 실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빠진 게 크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S 그리고 포백이 7% 빠졌다가 이 주 만에 회복했고 90일 테러 때는 11% 빠졌다가 약 한 달 만에 회복했어요. 지정학적 충격 이후 시장은 대부분 수주에서 수개월 내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이번 상황은 에너지 위기가 동반된 케이스라서 단순 반등보다는 섹터별 차별화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기술주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리스크 해소에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섹터, 물류항공. 이 섹터는 전쟁 중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곳이에요. 두바이 국제공항이 3일 동안 폐쇄됐고 걸프 지역 12개국이 분쟁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중동 경유 항공 노선이 막혔어요. 항공사들은 우회 노선을 써야 했고 그만큼 연료비와 운항 시간이 늘어났죠.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유조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들도 우회하거나 대기해야 했거든요. 종전이 되면은 이 모든 게 정상화됩니다. 막혔던 수도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비 절감과 노선 정상화가 동시에 일어나요. 유가가 내려가면은 연료비도 내려가고 중동 노선도 다시 뚫리거든요. 이중수혜예요. 물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경유 물동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운임이 안정화되고
재건 사업과 연결된 물류 수요까지 추가로 생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사들과 HMM 같은 해운사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여섯 번째 섹터, 보안. 이건 좀 덜 알려진 섹터인데 중요하게 봐야 해요. 이번 전쟁에서 물리적 충돌만큼이나 사이버 공격이 동반됐어요. 이란은 사이버전 능력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전쟁 중 금융 인프라, 에너지 시설,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었습니다. 종전이 된다고 사이버 위협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물리적 전쟁이 끝나면은 사이버 공격이 대리 수단으로 더 활발해지는 패턴이 있어요. 중동 국가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사이버 위협을 실감한 기업들과 정부들이 보안 투자를 늘릴 거예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기회예요. 이미 K방산이 중동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K보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섹터를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반론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종전이 되면 다 오르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역사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동반된 지정학적 충격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섹터 로테이션이 핵심이었어요. 1973년 오일 쇼크 때는 시장이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렸거든요. 이번 상황은 오일 쇼크형에 더 가깝습니다. 유가가 내려도 전쟁 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구조적으로 바뀐 공급망은 쉽게 원상 복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종전이 되면 뭐가 오를까가 아니라 종전 이후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 하락으로 단기 조정이 오겠지만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로 신재생 에너지는 중기 수혜, 방사능 탄약 소모성 무기는 정리하고 첨단 방어 시스템과 함정 분야로 집중, 재건 건설은 가장 저평가된 기회이고 한국 건설주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음, 반도체 기술주는 외국인 수급 복귀와 함께 간접 수혜, 항공 물류는 이중 수혜로 빠른 반응 가능, 보안은 중장기 구조적 성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지정학적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보통 2가지 실수를 해요. 하나는 너무 겁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너무 낙관해서 종전 직전에 몰빵하는 것. 둘 다 극단이에요.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충격은 왔고 회복도 왔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바뀐 무언가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이 끝나면은 세상이 2026년 2월 27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에너지 안보, 방어 시스템, 중동 재건, 사이버 보안, 이 4가지는 이미 구조적으로 바뀐 수요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종전 당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서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그 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번 이란 이스라엘 갈등 이후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